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처럼 도민 여러분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정책 편의점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평택시 새마을의 회장 최시영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경기도 의회의 김재균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입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뉴스팸 이성훈 기자입니다. 자, 우리 정책 제안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도 풀 겸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과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 5글자로 말하기 해보겠습니다. 국제 신도시. 마을 공동체. 함께 하는 삶. 우리 이렇게 멋진 평택 정책 제안을 들어볼게요. 자, 정책 편의점에서 준비를 했어요. 특별한 정책 자판기. 새마을 단체의 공생의 길을 찾아주세요. 우리 새마을 단체가 사실은 중앙회에서부터 마을, 리통까지 구성된 조직입니다. 재정적 문제, 특히 이런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봉사 기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의회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 활성화할 수 있는 좀 예산을 책정을 해주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 다시 리통까지 전파가 돼서 이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962년도부터 새마을 제1차 계획이 시작돼가지고 새마을 운동 그리고 새마을 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근간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좀 잘 살고 또 개인 위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 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진다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없어진 거죠. 인식이 좀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의원님, 이 정책 제안을 위한 대안이나 혹은 뭐 추진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단 조직이 움직이려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이라고 봐요. 봉사하는 것만큼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승인을 해주는 또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줬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봉사단체라는 게 전부 다 자기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하려면은 점점 그거는 없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상황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협의회가 거의 68%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한 61%, 한 8% 정도가 빠졌고요. 우리 새마을 분야의 여자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한 6.8%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통리장들의 지급되는 활동비,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통해서 받는 수당, 이런 부분들의 많은 메리트를 그쪽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기본회비를 매년 내고 활동하는 그 회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힘들게 일했는데 대우는 저 사람들보다 못해.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예산이 확보가 됐거나 해주실 수 있으면 봉사기금을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 좀 입안이 돼서 우리 경기도 새마을에서 좀 올라오는 예산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기자님 또 궁금하신 사항. 현재 봉사단체 운영 방법에 관한 의원님 생각하고 지금 재가입이 좀 많이 낮춰져 있다고 하시는데 높이기 위한 제도가 어떤 방향이 있는지.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솔직히 회비 내고 가서 봉사하고 그러지 네. 뭐 거기서 큰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남을 위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네. 자기의 행복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봉사에 중독이 된다고 그랬는데 명예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자꾸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높여주는 과정을 어떻게 정책에서 풀어갈 것인가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평택시 시의원일 때도 그거 갖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을 때 어떤 대안까지 나왔냐면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개발 읍면에는 가면 이장님이고 동해음은 통장님인데 통장님들은 또 거기서 이제 지금 월정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의수당을 2번 받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하니까 정말 저분은 봉사다 네. 그렇게 하니까 새마을 분야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하시다가 보면은 네. 어느 날 보면 통장님으로 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새마을 분야에나 또 타 봉사단체에 관변 봉사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통장을 지원했을 때는 네.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것도 또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네. 사회적 분위기가 이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줘야 돼. 네. 그런 분위기 확산 그런 거는 정책적인 데서 네. 고민하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청 자치협력과 민간협력팀장 이현주입니다. 저는 지금 시에서 여러 봉사단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저희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저희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를 보면 단체 회원님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회원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야 전 직원들이 이제 봉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여러 봉사단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 오늘 출연 소감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우리 지역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에 많이 참여하시고 서로 함께 좋은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달래는 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책 편의점에 또 참석을 해서 우리 경기 도민들과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저의 또 마음과 도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정책을 제안해 주실 분은 바로 평택시민 한승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평택시민 한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한승구님의 정책 제안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경기도 의회의 송치용 의원님이십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 흔하지 않은 정의당 도의원 송치용입니다.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또 순발력 테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평택으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 시키시네요.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럼 저 먼저 할까요? 네. 평. 평이 좋은 평택시가 되도록 네. 택하세요. 좋은 일꾼들을. 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예. 평야가 넓은 우리의 드림만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다녀도 온종일 돌아다녀야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평택입니다. 정책 편의점에서 준비한 특별한 정책 간식이 있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인권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근무했던 곳에서 이런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런 일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보육교사들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적지 않은 수의 보육교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또 알아보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시간이 수당이 미지급이 되고 지켜져야 할 휴게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민간과 국공립의 임금차가 심해서 보육교사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정책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교사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어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가교육에 와서 처음 듣고 공립 어린이집은 근로계약서 전부 제가 다 받아보면서부터 당연히 기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1년씩 계약을 해왔던 거고 말 안 듣는 교사들은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불편한 보육교사였다고 생각했는지 작년에 해직이 됐던 거거든요. 아니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아도 행정은 거기에 지도 감독 안 하고 거기 안 지켜졌을 때 어떤 페널티도 없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도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 제안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들 찾아 제가 왜 안 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경기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물어보고 상의하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조례 안에 우리 교육교사들의 권리, 그 인권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으로 또 집어넣게 해서 함부로 못하고 이제 함부로 했을 때는 제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노무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면 상담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경기도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얘기 듣고 지금 어떠세요? 다행히 또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제 출연 소감 간단하게 드릴게요. 많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 옆에서 다들 편하게 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지나갔던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보육 환경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조금 더 마음 놓고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 옮겨서 다음 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평택시 전세버스협의회 부회장 이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택이 고향인 평택시민 전태봉입니다. 평택시 전세버스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지영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정책 제안을 같이 또 고민을 해주실 경기도 의회의 오명근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 오명근입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특별 간식이 있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1위 평택시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평택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세버스, 화물차, 수용차 등의 이제 교통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 체증과 사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 체계 변화와 전세버스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노면 표시 등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 제안이 하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정책 제안. 네, 저희가 준비한 건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사망 사건이 52건, 또 접촉 사고 사건 난 게 3,827건입니다. 저희는 그 경기도에서나 또 우리 평택시가 단속 카메라도 많이 설치를 했고, 제가 지난번 학교 주변이나 스쿨존에 7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변이나 지방도에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해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제안하신 방지턱도 이제 규정에 맞춰서 안전 방지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암행 순찰차, 경찰도 이제 지방자치로다가 이번에 분권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보강을 시켜서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이제 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네 번째 전용 차선 문제는 BRT 노선은 신도시나 시내 같은 데는 이제 6차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기존에 4차선이 있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계획 변경해서라도 지금 있는 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분대로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다섯 번째 오염물 표시판인데 LED 등으로 해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것도 지금 제안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현장에서 그걸 한번 보고, 저희 평택에도 가장 교통사고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데 8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도 8군데는 집중적으로다가 안전을 하는데 최선을 갖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여섯 번째 스마트 안내 표시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중 가는 도로나 38번 국도나 45번 국도, 1번 국도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예산도 제가 확보가 다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 안내 표시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번에도 이제 뭐 인도 같은 데도 이제 음성 그 시스템 같은 것도 이번에 설치도 합니다. 앞으로 신호 체계도 인도는 숫자로 나오는 디지털 시스템도 돼 있지만은 이제 메인 도로에도 숫자판을 경기도에서 누차 이것을 계속 건의를 했지만은 규정에 따르게 규정보다 시범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좋으면 그 정책 만들면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찰서와 지자체, 시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건의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버스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나 이런 정체되는 부분, 저희는 매년 교통연수원에서 운송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도 이제 안성 평택 그 분기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경기도에서 핫한 평택인데요. 예, 교통사고가 핫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핫하네요. 예. 이게 좀 다운이 좀 많이 되도록 저희가 드린 정책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이거를 진짜 우리끼리 끙끙 앓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니네는 자유롭이잖아, 뭐 응? 알아서 해, 이런 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 좀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세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위원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금전적, 불실적 이런 보상은 아니지만 이런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세버스가 조금 숨이 틀 수 있게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되게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직원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죠. 아 직원들 대표님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정책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정책을 꼭 빛을 발할 날이 좀 오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그 문제는 7가지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13일부터 의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한 건 한 건에서 우리 시민이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서 정말 변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편의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또 꼭 필요한 정책 꾸러미를 찾아 들고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